알립니다. 본 방송에는 영화에 대한 결정적인 내용 누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는 세 남녀의 잡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만을 듣고 싶으신 분은 14분 42초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씹어먹기 제20회 인사이드 아웃을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씹어먹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감정의 노예 세이주입니다. 감정의 노예는 왜 뭐야? 노예예요? 왜 노예야 감정의? 뭐 감정 갑자기. 아니야. 영화 보면 그쵸. 딱 인사이드 아웃을 보고 그 느낌이 감정의 난다. 노예죠. 감정의 노예. 그쵸. 좋은 얘기였어요. 저는 저 스스로를 감정과 모든 어떤 내면의 어떤 마음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는 MC 한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드니스를 사랑하는 안나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새드니스 사랑스러워 근데 되게 너무 사랑스러워요. 네, 러블리해. 슬픔을 사랑하는. 네. 뭐 지난 한 주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지금 네. 저희 영화 쇼 먹기 수요일에 올라오잖아요. 매주 그쵸. 수요일. 네. 전 지금 푸른 해변에 있습니다. 아, 전 지금 푸른 해변에서 헤엄을 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비 온다는데 괜찮은가요? 아니야, 비는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확실해요. 비는 저희 지금 녹음하고 있는 동안에 태풍이 소멸돼서 없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태풍이 하나가 더 오는데 그건 이제 다음 주예요. 그 다음 주? 네네, 다음 주기 때문에 지금 저는 아주 태양이 지금 뜨거운. 뜨거운 지금 심지어 저희 영화 씹어먹기 12시에 올라오잖아요. 정오에. 11시 반. 네, 11시 반. 어디에 지금 계신가요? 태양이 저 꼭대기. 지금 저는 지금 아마 우도에 있는 해수욕장에 있지 않을까. 아, 네. 스케줄대로 강행하시는군요. 아, 그럼요. 스케줄을 이번에 제가 그 여자친구가 일주일 휴가를 받아서 네, 주중에 아무래도 이렇게 직장인들은 주중에 이렇게 여행 간다는 거 상상도 못 하잖아요. 뭐 힘들죠. 지금은 또 그쵸. 네. 여름 시즌이니까 여름 휴가를 좀 받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쉽지 않은데 이번에 휴가가 돼서 네, 제주도로 지금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제주도에 있어요.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우도 근처에서 MC 한세를 발견하시면 술이나 뭐 치킨이라든가 뭘 땅콩 사달라고- 아이스크림. 아, 깡통 아이스크림? 땅콩. 땅콩? 우도에 땅콩 아이스크림 유명해요. 아. 네. 제주도에 제가 지금 있으니까 네. 이 방송 혹시 제주도에서 듣고 계시다가 MC 한세 발견하시면 뭐 아는 척 하시면 제가 아이스크림 하나는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쫓아가려고요. 지금 비행기표를 막 알아보고 있는데 땅콩 아이스크림 씹어먹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사줄 겁니다. 땅콩 아이스크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전 지금 행복한 순간입니다. 네. 좋으시겠어요. 네. 여행 계획하고 막. 미래의 근황을 얘기하셨군요. 이제 여행은 계획하는 여행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요. 근데 여행을 막 이렇게 설계할 때부터의 약간 그런 설레임 있잖아요. 저는 설계하는 게 엄청 스트레스예요. 그래요? 저는 이제 뭐 어떤 걸 좋아하냐면요. 그 막무가내로 다녀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조사하는 거죠. 내가 다녀온 곳을 어떤 곳이었나. 그렇게? 이게 좀 막무가내 여행을 좋아해요. 근데 여행을 가기 전에 그 계획을 짜다가 지쳐요, 사실. 지치지 않을 정도까지만 하면 근데 이제 되잖아요. 그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르고 보는 느낌. 가서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으로 많이 네네네. 검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서 현장에 가서 굳이 정말 모르겠으면 검색하는 네. 스타일인데 이제 여자친구는 이제 다른 스타일. 그러니까 미리 충실히 준비를 완벽하게 사전 조사를 해놓는 좀 하고.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런 부분 안 맞긴 하다라고 했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충실히 네. 검색을 좀 많이 하고 계획도 짜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번에는 그럼 조사를 하신 거예요? 네, 조사를 했죠. 그래서 지금 벌써 이미 다녀온 것 같아요. 지쳤어요.
뭔가 다 알고 있어. 분명 안 갔는데. 근데 저도 사전 조사를 좀 충실히 하는 네.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대별로 이동 경로 이렇게 쫙 아. 맞춰가지고 어디 갔다 중간에 여기 찍고 목적지까지 이렇게 좀 그렇게 해놓고 하시는구나. 가는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막상 가서 사실 그걸 100% 지키려고 노력하진 않아요. 아, 네. 근데 그쵸. 이제 여행이라는 예외 건 사항이라는 쉬려고 가는 게 건데. 예, 네.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플랜 A, B 정도는 어느 정도 네. 감안을 하고 만약에 뭐 유명한 맛집에 가는데 줄을 막 2시간 정도 서야 된다. 그러면은 B로 가야죠. 플랜 그죠. B로. 플랜 B로 근데 가야죠. 그때 당시에 이제 익숙한 곳이 아니라서 좀 헤맬 수 있으니까 네. 뭐 몇 군데 정도는 이제 알아보는 정도, 요 정도까지는 해주면 여자친구가 좋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그 샌 안드레스에서도 플랜 B가 그렇게 중요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텔레파시로 알 수 있는 플랜 B. 그 저희 그 안나 씨랑 저 세이주 감독님도 아시는구나. 아시는 여자분이 하나 계신데 그 해외 여행을 가면 굉장히 플랜을 세심하게 짜고 꼭 그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버섯냥인가요? 네, 버섯냥이라고요. 네, 이분이 예. 그 친구들을 데리고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네. 친구 중에 한 명이 네. 네, 갔다 오자마자 그 스케줄을 모두 소화하느라고 너무 뛰고 걷고 해서 무릎이 나가서 병원을 갔다 아, 오더라고요. 진짜 그 정도예요? 그래서 대단하다. 막 밤에 술을 먹으면 다음 날 뭐 이렇게 좀 늦잠도 자고. 늦잠도 자고 네, 그래야 뭐 되는데. 이게 여행인데 술을 먹든 안 먹든 중요하지 않고 아. 원래 계획대로 스케줄대로 다 아. 그거를 이제 버스 시간 뭐 아니면 뭐 그렇죠. 해외에서도 이제 버스를 미리 티켓을 그렇죠. 하나 봐요. 예매할 수 한국에서, 있어요. 예. 한국에서 가능하고 하니까 그것까지 다 정확히 해놔가지고 음. 이거 시간 맞춰야 되니까 막 뛰고 난리를 치고 했던 거예요. 와. 야, 근데 버섯냥은 아직 젊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만 만약에 같은 멤버 중에 버섯냥 같은 사람이 있다. 네. 그러면 계획 안 세워요. 저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세울 수 없죠. 싸울 일이 거기에 있어요. 그냥 따라요. 네. 아주 좋아요. 아니 근데 그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여행객이 그 같이 가서 그 친구가 그 사람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걸 따라가는 것도 되게 좋은데 만약에 이렇게 취향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좀 이렇게 여유를 즐기려고 간 건데 이 사람은 그쵸. 모든 관광지를 다 봐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위하고 장이 좋지 않고 작아. 근데 이 사람은 막 식도락이야. 다 먹어야 돼. 하루에 막 8끼를 막 먹어. 그렇죠. 이러면 또 같이 힘들어요. 예, 여행의 스타일도 굉장히 종류가 네. 그러고 보니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타일이 맞는 사람과 그래서 여행 궁합이 여행-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맞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이제 뭐 하루 이틀 갔던 여자친구와의 여행들은 그렇게 무계획들 그러니까 제가 원래 하는 스타일 갑자기 그냥 이따가 오늘 저녁에 어디나 뭐 바람 쐬러 갔다 올까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첫 여행인데 무지하게 싸우지 않을까. 여자친구 마지막 여행일지도. 여자친구 부모님께 허락은 네? 받으셨나요? 요즘에는 신세대 저기 부모님들이 신세대라 뭐 흔쾌히. 어련히 재밌게 놀다 오겠지. 뭐. 방은 따로 쓰시는 거죠? 네 그럼요. 네, 저 그렇죠. 방 2개짜리로 다 예약했어요. 방이 예 자세하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화장실 하나 방 하나. 네, 자세하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네. 저는 이번 주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단기 프로젝트를 하나 들어갔어요. 그래서 9월 초에 끝나는 뭔데요? 뭐라죠 밝힐 수는 없는데 예. 전 알고 있어요. 뭔가 빡센 뭔가 들어가서 아, 저번 영화 씹어먹기 시작 때도 예. 해서 뭐 발표하시지 하셨었죠. 않으셨어요? 예, 예. 맞죠? 예전에 그렇죠. 근데 그건 뭐 제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니었고 제가 도와주는 입장이었는데 네. 제가 이번엔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라서 뭐랄까 8월 마지막 주 영화 씹어먹기까지 제가 좀 이렇게 불성실해 보일 수도 있어요. 조금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동 좀 하셔야 되는 거 괜찮아요. 아니에요? 뭐, 그렇죠. 그런 것도 좀 해야죠. 그 저희 그 팟캐스트의 매력 아니겠어요? 불성실 이런 거? 그렇죠. 어디를 칠지 모르는. 어떻게든 되겠죠, 뭐. 예. 자, 그러면 본편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나는 근황 없어. 그렇구나. 그렇구나.
안나 씨. 세주 감독이 지금 마음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렇구나. 이제 저는 안 보이나 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조만간 저 잘리는 거 아닌가 아이고,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듣지 못한 크랑 다시 한번 말씀해 예. 주시죠. 뭐 별건 아니고요. 너무 열정적으로 그 여행 얘기를 해주셔서 아니 일단 케이크를 팔아야 되는데 케이크 얘기를 더 해주셔야 돼요. 케이크 얘기는 아니고 네. 케이크는 일단 지금 그 필요한 장비들을 구비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뭐 어떤 걸로 쓰면 더 좋을까 뭐 이런 걸 하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 그 집 얘기 충주집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네네네. 제가 지난주에 다시 내려가가지고 들깨 파종을 하고 왔어요. 들깨 파종이요? 들깨를 심고 왔어요. 아 들깨. 예. 파종이라고 하면은 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 이제 들깨 씨앗을 모종을 해서 한 10cm 정도 되게 키운 다음에 그걸 다시 옮겨가지고 밭에다가 심어요. 깨도 그렇게 하나요? 네. 그래서 지금 보통은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이제 줄을 딱딱 맞춰서 하는데 네. 하다 보니까 이게 삐뚤빼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노하우가 있구나. 그거 이렇게 줄 대가지고 실로 예, 실로 이렇게 모심기 할 때 보통 그렇게 네, 하는데 그러니까. 밭은 보통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근데 예. 지금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랑 같이 좀 약간 프리한 스타일이라서 그냥 우리는 되는 대로 심자. 그래가지고 일단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심어놓고 왔는데 마침 비가 와가지고 맞아요. 원래 이제 심고 난 다음에 물을 좀 흠뻑 줘야 되거든요. 네, 그쵸. 근데 동업자이신 하느님이 물을 대신 주셔가지고 그러네. 예, 좀 편하게 하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 올라와 있는데 계속 이제 좀 이렇게 아른거리는 얘네가 잘 자라고 있나 가서 물을 좀 더 줘야 될 텐데 지금 아랫지방은 비가 잘 오나 이런 게 약간 걱정이 좀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한세 씨랑 아까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진짜로 저도 좀 어디 가볼까 하고 계속 이제 서칭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여름 맞이 뭐 놀 때 놀더라도 휴가는 남들하고 똑같이 지금 여름에 가볼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진짜 많이들 이렇게 휴가 같은 거는요 꼭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상황이 네, 뭐 여의치 않으면 한강이라도. 그리고 이게 어쨌거나 꿈꾸는 백수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 뭐가 이렇게 좀 바쁜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하루도 되게 금방 가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지금 넉 달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만을 위한 시간을 조금 진짜로 할애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서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니셨던 건가요? 아니면 좀 더 하셔야 되나요? 우도 가서 땅콩 아이스크림 먹을지도 몰라요.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의 인생이 네. 이렇게 그러니까 직장을 오랫동안 다니면요 사실 조직을 위한 내가 되잖아요. 그죠? 나를 위한 내가 되는 그렇죠. 거죠. 예. 뇌라고 들었어요 지금. 예. 브레인하고. 조직을 위한 나가 되다 보면 아무래도 나 자신을 찾고 싶어지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조직을 떠났으니까 이제 나를 찾는 시간 이렇게 그게 가장 좋은 게 그렇게 사람 만나고 여행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나를 찾기 좋은 것 같아요. 저 지금 안나 씨께서 중간에 그 동업자이신 하느님께서 물을 먼저 주셨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 동업자이신 하느님께서 네. 태풍을 보내사 싹 다 서리 갈지도 몰라요. 태풍 지금 그분이 뒤통수를 칠지도 다음 모릅니다. 주에 오는 태풍이 좀 센 태풍이 오더라고요. 네네. 싹 네. 서리 갈지 모릅니다. 모든 밭에 있는 그건 뭐 이제 농작물을. 거두느냐고 나 힘들지 말라고 하느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네. 가져가셨으면은 금전적인 걸 주시고 하면 좋은데 싹 다 가져가시면 깨가 다 털려 있는 거 아니에요? 싹 다 가져가만 해주시고 지금 근데 주시도 지금 않고. 보니까 옥수수를 먼저 심었거든요. 근데 야산에 있는 옥수수가 옥수수와 깨가 제법 살아나서 많이 잘 자랐어요. 자라요, 네, 그리고 옥수수는. 지금 다른 지역은 가물어가지고 옥수수 키가 좀 작아요. 근데 저희는 그 집 근처에 또 샘이 이렇게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 주는 거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가지고 제법 컸더라고요. 그래서 키 작은 것도 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키 작은 건 굉장히 예민한. 그렇죠. 문제예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다음 주쯤에는 옥수수 수확을 좀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가면 앞이 안 보여. 가수가 안 보여. 오늘 할 저는 영화에 그거 알아요. 오늘 할 영화에 키 작은 애들이 우르르 나오는데 그러네요. 어떻게 공감하셨는지. 네. 그러면 친구들 같았어.
본편 들어가겠습니다. 진짜로. 네. 안녕하세요. 로맨틱 멜로디 초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화 씹어먹기를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역시 간단한 정말 간단한 네. 정말 간단한 줄거리겠어요 이번에. 그 라일리라는 여자 아이가 네. 이제 그 성장기를 보여주는데요.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라일리의 그 뇌 구조를 네. 봤을 때 거기 이제 기쁨이, 조이, 그리고 버럭이, 앵거, 그리고 까칠이, 디스거스트, 그리고 슬픔이, 새드니스, 그리고 소심이, 그 피어, 이런 5가지의 성격 친구들이 뇌에서 이 친구들 말 그대로 조종합니다. 네, 네, 조종해서 하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이 라일리의 내면에서 어떤 사건에 휘말려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라일리의 성격과 네. 뭐 이런 걸로 표출이 되는 어떤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네.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얘가 정신을 어디다 팔아먹고 왔어. 마치 그 기쁨이와 슬픔이가 한꺼번에 팔아먹어서. 어디다 팔아먹혀가지고 네. 네. 이상한 성격만 남은 라일리가 나오죠. 네. 이게 제가 이걸 보면 느낀 게 동양에서는 희노애락이라 그러잖아요. 아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 더 그 있네요. 5개로 나오는 건데 네. 웃긴 게 희노애락이면은 네. 희가 기쁠 희고 그쵸. 노는 분노하는 분노. 거고 애는 사랑하는 거고 락은 즐거운 거잖아요. 네네. 희랑 기쁨과 즐거움은 락이가 같잖아요. 좀 비슷해요. 그러네요. 희가 락이. 근데 또 하나가 공포나 두려움 같은 그런 감정은 없어요. 설렘은 뭐 애라고 쳐도 공포, 두려움.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소심이. 소심이가 나오는데 소심이가 우리말로는 소심이지만 영어로는 피어거든요. 그렇죠. 공포, 두려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감독님이 여러 가지 감정을 조사한 다음에 총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13가지 이상의 감정이 나왔다고 해요. 아 근데 그 중에서 5가지를 추합을 추려서. 하면서 네. 그거를 되게 잘 조합한 것 같아서 네네.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캐릭터들의 색깔과 색깔들이 티가 나잖아요. 뭐 그죠, 색깔이 앵거는 있죠. 붉은색으로 해서 네. 막 화상 폭발되는 머리에 우리가 흔히 열받는다 그러면 네네. 머리에 불 뿜는 그런 것도 나오고 뚜껑 열린다고. 뚜껑 열린다 그러고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네네. 그런 성격들을 잘 조합을 했고 그리고 그 성격들이 맨 처음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네. 맨 처음에 머릿속에서 나타난 친구가 이제 기쁨이 네. 조이예요. 근데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한 가지 성향만 기쁨만 갖고 있다가 갑자기 옆에서 친구가 한 명씩 늘어나죠. 네. 그러면서 울기 시작하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 나이 때 가질 수 있는 성향들을 아주 절묘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얘네들 기쁨이와 슬픔이가 이제 이렇게 약간 유배당한다고 해야 되나? 어딘가 이제 정신 팔려서 길을 잃어서 모험을 떠나죠. 다시 이제 조종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못 들어가고 헤매는 그 과정이 아무래도 그 절묘하게 이 라일리가 느낄 감정의 네. 시기와 딱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그렇죠. 이런 포인트는 아무래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표현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일리가 그럴 나이냐, 그런 나이여서 그래서 걔네들이 쫓겨났냐, 운명처럼 쫓겨났냐, 아니면 네, 쫓겨났기 네, 때문에 네. 쫓겨났기 때문에 라일리가 그렇게 방황을 했냐.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굳이 말하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약간 방황하고 할 그런 상황을 닥치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냥 그거를 약간 희화해서 되게 재밌게 이야기를 그거에 만들어낸 게 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느끼기에는 그 이제 새드니스가 슬픔이 자꾸 이렇게 기억을 건드리려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라고, 그러니까 조이가 못 건드리게 하는데도 자꾸 가서 만지고 자꾸 이렇게 파랗게 만들잖아요. 맞아요, 네. 하지 말라고, 원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이제 건드려서 사고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감정 조정실에서 빠져나가가지고 나머지 애들만 기억 보관소로 네. 예,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닭이냐 달걀이냐가 아니라 이 아이가 11살이 되면서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온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원래 이렇게 가지고 있던 환경이 아닌 새로운 환경으로 이사라는 그런 큰 변환점이 사건에 있었죠. 네. 변환점에 부딪히면서 이제 이 아이가 변하게 되니까 그것들이 감정적으로 이제 나에게 맞아요. 변화가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감정이 움직여서 애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아이의 그 환경에 의해서 감정이 변화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약간의 호르몬 변화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 뭐 11살이면 2차 더 일찍 성징이 오죠 요새. 아 그런가? 예, 그럼요. 아. 요새 몰라. 초등학교 아, 세이주 씨 그 아니 이게 생각하는 게 되게 11살이면 대박이야. 초등학생이잖아요.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아닌가? 11살이면? 그런데 더 일찍 오죠 요새. 그래요? 예, 그래서 어. 그게 좀 문제라 뭐 호르몬 뒤에- 주사를 아이들한테 맞히기도 하고 예. 그래요. 예. 뒤에 아. 엔딩 때 네, 그 사춘기 버튼이 생겼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 부분 그것도 정말 진짜 재밌었는데 전 사실 재밌어요. 영화를 아. 볼 때는 이제 어떤 이사에 대한 어떤 충격이나 이런 네. 거보다는 지금 사춘기를 표현하려던 게 이거였나라고 했는데 뒤에 사춘기가 나와버리더라고요. 네, 네, 네. 그-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예. 그건 사춘기는 일단 아니었구나. 네. 근데 말 그대로 이사와 환경이 변해서 겪는 아이의 어떤 혼돈 이거를 표현한 것 같은데 그 가장 그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안나 씨가 말씀하신 그 황금색 구슬이 파란색으로 변해가는 변하는 거. 건데 그 여기서 표현한 게 바로 슬픔과 기쁨은 공존한다라는 메시지거든요. 그쵸.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걸 먼저 말하기 전에 네. 다른 캐릭터들은 다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아이들이보다 실질적인 주인공을 할 수 있는 이 기쁨이 조이가 조이, 네. 저는 약간 보면서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약간 사이코패스 같잖아. 너무 애가 과하게 그쵸. 즐거워하면서 좋기만 하니까 너무 조증인 거죠, 그쵸. 조증. 너무 조증해서 과하게 조증이고 즐거우면서 새드니스는 울증이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또 플러스 주변에 있는 다른 감정들을 되게 핍박하고 무시해요. 근데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라일리는 네. 이제 리더인 성격이 조이예요. 조이고, 근데 엄마는 엄마는 새드니스고 아빠는 이제 앵거고. 앵거고요. 예. 근데 그것도 되게 절묘하게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많은 상황들을 겪고 나이 들고 이제 하면서 인간이 이렇게 자라다 못해 이제 늙어가는 거죠. 이제 그쵸. 30이 넘어가면 이제 늙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면서 이제 자기의 감정 조절이나 성격도 하나가 딱 정해져서 그게 주관적인 걸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성분들은 사실 진짜 새드니스가 주 리더인 성격인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안 그러신 분도 계세요. 그 지금 봤을 때 약간 한세 씨는 약간 조이가 리더인 것 같고 아니 조이가 리더인 것처럼 하시는 것 같아요. 하시는 건가요? 네. 예. 그러고 지금 실제로는 제가 세이주 보기엔 씨는 피어하니까. 저 피어요 진짜. 아니 세이주 씨가 피어가 리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전 들거든요. 세이주 씨는 난 빙봉. 난 빙봉. 새드니스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빙봉 5마리. 그 중간에 엄마의 뇌속과 아빠의 뇌속을 딱 보여주는 그 장면에서 정말 획기적이다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이에 대한 표현뿐만이 아니라 이 감정 성격들도 자라서 어른이 되면 이렇게 각각의 본인에게 가장 맞는 성격이 리더가 돼서 네, 이 맞아요. 컨트롤을 같이 해간다는 게 그렇다고 이게 새드니스만 남고 나머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나머지가 네. 같이 공존하면서 그렇죠, 리딩을 해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표현이 저는 정말 진짜 너무 놀라웠어요 보면서. 그러니까 픽사가 그런 거 되게 잘하는데 네. 그거 지금 두 분 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쪽에 있는 5가지 감정은 다 여자였고요. 맞아요. 아버지 쪽의 감정은 다 남자였어요. 네. 근데 그 라일리만 남자 여자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죠. 예. 피어와 아직 다 크지 않아서. 그런가? 음. 남성적인 모습과 2차 성징이 오기 전이라는 표현인가요? 사춘기가 아직 안 왔으니까. 사춘기가 예, 오가서 2차 성징이 안 와서 이제 성격이 애들이 여자로 성전환이 안 바뀌겠죠. 됐다라는 거. 그 하다못해 지금 아빠의 머릿속은 군대잖아요. 그렇죠. 예. Yes sir 그러면서 가서 뭐 어떻게 해봐 그러면 Yes sir 그러면서 거기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크면서 이 뇌 속에 있는 이 정신세계도 자기한테 딱 맞는 모습으로 이게 정립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걸 표현하려고 그렇구나.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러네요. 네. 맞아요.
아이만 남녀가 섞여 있네요. 그 아마 네네네네. 지금 든 생각은 2차 성징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둘이 섞여 네. 있다라는 정도로 표현될 수 있겠군요. 그리고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아직 아이기 때문에 여성적인 부분과 남성적인 부분이 같이 있어야 이 보호가 더 되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나오는 남자 꼬마의 뭐 뇌 속에는 또 남자만 있었던 것 같은데요. 또 여자다 여자다. 또. 걔는 이제 2차 성징이 일찍 온 거죠. 하키장에서 만난 네, 남자의 이성의 눈을 일찍 떴기 때문에 여자를 보고 먼저 그런가 반응해서 봐요. 어릴 수 있는. 먼저 잡지 좀 보거나 뭐 그런 거 요즘에는 아닌가. 인터넷으로 모든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의 발전과 포르노의 발전은 같이 한다고. 그리고 아니면 이럴 수 있어요. 라일리가 보면 성격이 평소 성격이 굉장히 좀 왈가닥이죠. 말가닥이고 활발하고 그 예. 몽키 이거 하는 거 음. 보면 되게 독특한 애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여성성이 그렇게 확립이 많이 안 된 강조된 아직은. 아이는 아니니까 네, 그러다 예. 보니까 남자 캐릭터를 집어넣은 게 같이 아닐까.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이 것 같아요. 감독이 피터 닥터라는 분인데 이게 전작이 업을 만들어주셨던 분이에요. 아, 네네.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이거를 모티브로 삼았던 게 라일리가 이제 자기 실제 딸을 이렇게 모티브로 삼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자기 딸이 11살 될 때 밝았던 얘가 내성적이 됐다고. 아, 그래서 그때 상황을 이제 표현한 거라고 하는데 네. 약간 좀 다른 얘기를 먼저 하면 딸 이름이 엘리인데 그 성우가 업에서 전작에서 어린 엘리 역을 맡았던 성우가 그대로 했어요. 라일리 역할을 한 네. 거예요. 아. 그리고 감독도 이제 업을 찍었던 감독이 그대로 이걸 찍었던 거고. 네. 그래서 뭐랄까 자기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되게 10분 잘 음. 활용하는 감독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속 나오는데 브로콜리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진짜 실제로 아마 감독님이 어렸을 때라든가 지금도 모르고 있지만 그리고 딸도 싫어하시나 그렇고 브로콜리를 봐요. 안 좋아했던 네. 것 같아요. 그 브로콜리는 그 미국 문화에서 네. 네. 건강하지만 네. 아이들이 싫어하는 음식으로 아 그래요?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아. 그래서 그 예전에 그 무슨 퍼프걸 그런 거 있잖아요. 파워퍼프걸. 파워퍼플 거기 세 명에서 브로콜리 괴물과 싸우고 그래요. 아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브로콜리는 대표적인 어떤 그 한 예로 보여준 거고요. 그 삐에로도 마찬가지고요. 네. 삐에로도 원래는 피엘은 공포의 대상이죠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아니요 원래는 원래는 애기들을 생일 파티 때 생일 파티 때 불러가지고. 불러서 이제 애들 놀려고 하는데 애들이 그거 보고 울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미국식 문화가 네, 미국식 문화이기 때문에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제 미국에서는 아마 그런 장면들이 빵빵 터졌을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애기들도 브로콜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좋아하지 않아요. 않죠. 아, 예, 그래요? 예. 저 어릴 때부터 그런 거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아, 야채류 같은 거. 브로콜리는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다른 음식으로 그런 네. 좀 그런 것들이 부모가 먹이려고 그러는데 싫어하는 음식들 뭐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거 대표적인 거니까 브로콜리가 계속 나오는 이유도 그것 때문일 거예요. 두 분은 영화 보실 적에 더빙으로 보셨나요? 자막으로 보셨나요? 자막으로 봤어요. 저도 자막으로 자막으로 봤어요. 보셨어요? 예. 아, 저도 자막으로 봤거든요. 지금 안타깝게 그- 더빙이 아무도 없는데. 더빙이요. 네. 개봉관이 많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제가 이제 강남 CGV에서 봤는데 강남 CGV에 세 관이나 하고 있었어요. 그 조그만 예. 거기 되게 많이 몇 잡았네요. 관 없거든요. 근데도 세 관이나 하고 있었는데 전부 다 자막이었고요. 그리고 코엑스 메가박스 강남 메가박스였구나. 코엑스 메가박스도 저기 한 관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자막이었어요. 이게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그 더빙판에서는 신문 뉴스 보는 거라든가 기타 등등 간판 같은 게 한글로 바뀌어졌대요.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제가 브로콜리 얘기했잖아요. 네. 일본판에서는 브로콜리가 아니고 피망으로 나온대요. 그림이? 일본 애들은 브로콜리를 잘 먹는 대신에 피망을 좀 안 먹나 봐요. 그림 자체가 바뀌어서 나온다고요? 그렇죠. 예. 어. 그래서 아예 피망으로 바꿨다고. 내용도 그렇고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이제 조사가 안 됐는지 아니면 네, 네. 한국 애들은 너무 다 잘 먹는다라고 해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신문에 있는 그 기사라든가 음. 뭐 간판에 걸려 있는 거 표창장 뭐 이런 것들이 다 한글로 돼 네, 네, 있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아. 애들이 안 먹는 게 뭘까 있을까요? 진짜 모르겠네. 우리나라 애들은 글쎄요 뭘 안 먹을까요? 애기를 아직 안 키워서. 근데 저는 브로콜리 지금 어머님들은 예. 어머님들은 아마 이 방송 들으시면 뭐 안 먹는데 뭐야 뭐 답답해
이 사람들 다 그거잖아. 막 이러면서. 그냥 아마 이러면서. 통합쳐서 야채류 이런 거 안 먹고 뭐 그러지 않을까요? 고기류 먹고 그렇죠. 뭐. 고기 좋아하고 야채 안 먹고. 근데 뭐. 사실 소세지 애들 좋아하고, 식성은 엄마 식성 따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애기들 어렸을 때 이게 잘 먹는 모습을 맞아요, 맛있게 맞아요. 먹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면 확실히 그건 그래요. 애기들도 그걸 다 먹어요. 근데 보통 안 먹는 거는 엄마가 본인이 안 좋아하니까 안 해줘서 그 익숙치 않아서 그걸 안 좋아하는 거거든요. 저 그래서 생각난 건데 지금 또 아까 우리 그랑 얘기할 적에 네네. 어느 한 분 얘기를 하셨잖아요. 여행을 되게 체계적으로 잘 짜시는 분. 네네. 버섯님. 예, 버섯님께서는 버섯냥은 별명은 버섯이지만 야채를 안 먹죠. 야채를 정말 싫어하시잖아요. 예. 정말 맞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모를 텐데 라면을 끓일 적에 거의 건더기 다 스프를 알걸요? 아 그런가요? 예, 아니 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아, 모르실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분은 라면을 끓일 적에 건더기 스프를 안 안 넣으시는 넣어요. 분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라면 끓일 적에도 그래가지고 뭐랄까 스프 그냥 분말 스프와 라면만 딱 끓이시는 분인데 이분이 자식을 낳아서 키울 적에 정말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애는 근데 그러니까 야채 혐오증 걸려서 이게 얘기가 길어져서 그렇긴 한데 버섯냥이 야채를 안 먹는 거는 예. 몸에서 안 받아서 못 먹는 거예요, 사실. 진짜요? 예. 그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먹으려고 노력을 해봤대요. 네. 근데 이게 몸에서 받지 않아서 역효과가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럴 수가 있나. 예, 어릴 그래서 적에- 체질적으로 그런 거는 뭐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비타민은 약으로 먹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체질적이라기보다 비타민이 채소에 다 들어 있고 다른 데는 과일도 많이 있고. 없어요. 아 과일에 과일도 있구나. 있고. 과일은 예, 드세요? 예. 과일은 먹죠. 아, 그래. 하긴 그때 포도는 드시더라. 아무튼간에 독특한 네. 식성을 갖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이 영화를 만드셨다고 하면은 아니면 이 감독님이 버섯 누나와 결혼을 해서 난 자식이라면 뭐랄까 모든 야채가 다 나왔죠. 모든 야채 안에 야채 다- 콤비네이션밖에 야- 없는 피자 가게 가가지고 야채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고기가 없는 그렇게 피자가 어딨어요. 브로콜리만 올라간 피자는 전 처음 봤어요. 그러게요, 저도요. 약간 극대화 시키려고 했던 네, 거겠죠. 그런 그렇죠. 것 같긴 한데 저는 브로콜리 얘기가 계속 나와서 그러는데 그 장면보다는 그 아기 때 예. 이게 감정이 막 형성되면서 브로콜리가 딱 아빠가 먹으라고 이제 입에 넣어주는 네, 장면에서 그 디스커스트 까칠이가 네. 초록색 머리 한 성격이 위험해 그러면서 자기가 딱 해서 네 맞아요. 처치해가지고 폭발시키고 접시를 탁 쳐서 이게 다 날아가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너무 위험한데 내가 해결했어. 내가 이러면서 널 구했어. 내가 구했어. 딱 그러면 옆에서 다른 인격들이 다 막 박수 쳐주고 잘했다 그래요. 그 장면 자체도 어렸을 때 아이의 생각을 너무 그렇죠. 잘 대변한 것 같아서 저도 그 장면도 되게 좋았어요. 사실. 예. 근데 깨알 같은 그런 표현들이 또 예. 정말 잘한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빙봉이라고 나옵니다. 그쵸. 빙봉. 이 친구는 이제 상상을 펼치게 해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상상 상상하잖아요. 속의 인형이죠. 근데 두 분 다 인형인데. 어릴 적에 네. 이 가상 친구가 있었어요? 저 이것도 미국 문화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가상 친구보다는 이런 거 있잖아요. 상상.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빙봉이가 같이 놀아준 것처럼 네네. 나오는데 뭐 용암 바닥에 용암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용암을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그 어렸을 때 창밖에 이렇게 차 타고 가면 거기서 뭐 내 친구가 이렇게 날라서 오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을 스스로 만드는 상상을 거죠. 하기는 하죠. 근데 아 그래요? 네, 그럼요. 다 저도 그렇게 자랐어요. 저도 막 빙봉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이렇게 형태의 인형이 있었던 건 아닌데 저희 어렸을 때는 인형놀이 뭐 이런 게 종이 인형놀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 문방구에서 이렇게 한 판으로 된 종이 인형을 파는 것도 있었고 네. 더 어렸을 때는 옷 입히기 이런 것도 있고. 그나마도 엄마가 이제 돈을 잘 안 주니까 그냥 하얀 종이에다가 그래서 연필로 그려가지고 아. 그걸 오려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도 그리고 이제 옷도 그리고 막 그러면서 그거 옷 갈아입히고 막 이러면서 놀았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럴 때 같이 놀던 친구들이 이제 다 상상의 친구겠죠. 그죠. 그게 예. 다 상상 그리고 거예요. 배경과 그 그림을 자체를 이제 인격화시켜서 그렇죠. 저희가-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인격화 시켜서 뭐 파티인데 뭐 어쩌고 하고 병원놀이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컸으니까 그런 거는 동일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지금 빙봉 같은 친구가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사실 기억 저장소 처 밑에 까맣게 타서 없어져서 날라다가 버려서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되게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짠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뭉클하게 진짜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빙봉이 그러니까 본인을 희생해서
그러니까 감독님이 의도한 바이겠지만 어찌됐거나 본인을 희생해가면서 조이를 다시 이제 보내주기 위해 가지고 위로 올려 보내주는 이 장면이 정말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그 업이란 영화가 이제 감독님이 이거 업이란 영화를 만드셨다고 전작이 하는데 업이었죠. 네. 그 업이란 영화가 이제 앞에 영화 시작하는 한 10분이나 5분 동안 모든 관객을 다 울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시작돼요. 대사 한 마디 없이 네, 대사 한마디 없이 감동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그때도 저도 한참 울었는데 그 뒤에 영화를 막 이렇게 막 정신없이 볼 정도로. 근데 저는 진짜 어이없는 이 타이밍에서 네. 이 빙봉이가 네. 갑자기 그 자기 희생을 딱 하면서 눈물이 왈칵 난 거예요. 근데 여자친구가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이거 창피한데 울 수도 없고. 뭐가 뭐 창피해요? 울면 되죠.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사람의 울 수도 감정을 있죠. 창피하다고 부르는 겁니까 지금? 아니요. 남자는 그럼 이 세디스트를 무시하는 겁니까? 남자가 세디스트? 흘려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니거든요. 세디스트. 무슨 말이야 이게. 세디스트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 부분이 정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저한테는 가장 네. 절정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그렇게 봤을 것 생각하실 것 같아요. 같아요. 예. 그 빙봉 얘기 나왔는데 빙봉을 이제 코끼리 외관에 뭐 어쩌고 돌고래 소리 낼 수 있고 뭐 어쩌고 하잖아요. 악어랑 네. 네. 돌고래 소리 네, 내고 울면은 뭐 사탕 떨어지고. 근데 음. 몸이 뭔 줄 아세요? 솜사탕이요, 솜사탕. 솜사탕. 그렇죠, 그렇죠. 음. 근데 솜사탕 얘기는 라일리가 좋아한다 어쩐다 말이 없었잖아요. 그러게요. 그렇죠. 근데 음. 누가 물어봤대요 감독한테 왜 몸은 솜사탕으로 만들었냐 굳이. 그때 하는 얘기가 내가 솜사탕 좋아합니다. 명쾌하네요. 어. 예. 내가 좋아해서 만들었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명쾌하다. 근데 진짜 캐릭터의 생김새도 그렇고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진짜 그 어린애들이 좋아할 법한 그쵸. 그런 캐릭터 모습인 것 같은데. 약간 근데 옛날에 그 뭐 삼촌이나 어느 분이 미국 여행 갔다 오면 사다 주는 인형이 약간 그렇게 생긴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래요? 캐릭터도 굉장히 좀 미국스러워요 예, 예, 예. 보면요. 맞아요. 사실 예. 굉장히. 주변에 저는 어릴 적에 주변에서 인형 사주시는 분들이 다 일본 인형 사줬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일본 문화를 좋아하시는군요. 그게 그렇군요. 일본 좋아한다기보다 근데 일본 인형도 뭘 사줬냐면 일본 언니들을 좋아하는. 그거는 뭐전 세계 대한민국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남성이라면 미국 언니와 일본 언니를 한 번씩 보고 자라죠. 여튼간에 근데 저는 어릴 적에 그런 거 받고 놀았어요. 그 도라에몽이라든가 아니면은 지하의 극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주로 갖고 놀았는데 이런 빙봉 같은 이런 캐릭터를 유일하게 접한 게 카툰 네트워크인가? 그 당시 카툰 네트워크가 아니었는데 그 쿠키 몬스터라고 있었어요. 네. 아시는 분들 모르겠지만 털복숭이 몬스터들인데 그게 제가 아는 유일한 서양의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미국이겠지만 서양의 인형이었고 나머지 인형들은 전부 다 일본 같은 그런 거였거든요. 그다음에 건담 이런 거 갖고 놀았고 했으니까. 그죠. 건담 이런 게 캐릭터들이 셌죠. 그렇죠. 그래서 그 흔한 그것도 없었어요. 그 양말 같은 거에다가 눈 붙여가지고 네, 맞아요.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뱀 인형 이런 음. 것들도 저는 없었거든요. 그런 인형, 그 털복숭이 인형들 이런 것들은. 또 미국식 캐릭터 인형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또 픽사 애니메이션의 이제 작품들일 거 아니에요. 맞아. 그 토이스토리 토이스토리. 나오는. 토이스토리가 네, 가장 맞아요. 대표적이죠. 그렇죠. 일단 누가 봐도 미국적인 카우보이. 아주 많이. 그렇죠. 저는 거기는 버즈 같은 것들은 많이 있었어요. 네. 버즈 라이트 같은 거 있었는데 그 우디라든가 네. 세신가 그 카우보이 여자친구 뭐 음. 그런 애들 같은 게 없었던 헝겊 얘기죠. 인형 같이. 네, 그런 게 없었어요. 네. 플라스틱 같은 건 많이 있었죠. 네네네. 여튼 다시 돌아와서 이 캐릭터들을 하나하나 일단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이 조이가 네. 네, 말씀하세요. 뭔가를 찾고 계셔서 아니 내 물컵 갖고 들어왔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 제 거야. 아니 내거 드실라면 드세요. 내 물 어디 갔지? 내 물. 여튼간 안 가져왔나 봐요. 밖에 두신 것 같은데요. 네. 여튼간에 이 조이가 제가 아까 무섭다 했잖아요. 사이코패스 같다고. 네. 근데 이게 제가 사이코패스 같다는 생각을 더 절실하게 느낀 게 뭐냐면 이 빙봉이랑 같이 도망치다가 네. 그 살인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그 솜사탕 구름으로 만든 한 가정의 남편을 죽이고 나서 도망치다가 집안을 파탄 내버려요 완전히. 그죠. 근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구름이니까. 더 웃긴 거는
거기 있는 이제 경찰들이 되게 당연하다는 듯이 여기는 그런 동네라고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길거리에서 분명 경찰이 보는 앞에서 살인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무슨 고담시티도 아니고. 사실 그게 상상의 상상나라잖아요. 나라잖아요. 그래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어린이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인격체를 산산이 파탄을 냈는데 불구하고 구름이니까 구름은 모였다가 흩어졌다, 뭐 다시 뭉쳤다가 뭐 다른 모양이 됐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아 심지어 그쵸. 그거 거기 그 잘생긴 남자애들 몇 명을 죽여요. 그러니까요. 그 사이코패스였던 얘기죠. 제가. 그래서 이게 복사를 해가지고 이 세드니스도 막 괴롭히고 뭐 어디다 가둬놓고 펜에다가 무슨 왕따시키는 것도 아니고. 저는 핑크로 제일 나오지 사이코패스 말라고. 같았던 게 세드니스를 계속 억압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본인의 의지대로 모든 걸 컨트롤하려고 음. 못 만지게 하고 가둬놓고 못 오게 하고 계속 그러다가 잘난 결국은 척하면서. 사단이 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약간 그러지 않나 싶은 되게 심오한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자신의 사람들이 감정을 그런 식으로. 내가 힘들거나 뭐 슬프거나 뭐 우울하거나 아니면 화가 났거나 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를 밟은 되게 좋은 척, 밝은 음. 척, 행복한 척 이렇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척. 요새는 이제 그게 정말 사회적인 문제로 얘기가 되고 있고 뭐 SNS라던가 이런데 또 그런 성향이 반영이 돼서 굉장히 말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예전에는 그런 타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되게 아차 싶기도 하고 네네. 좀 무섭다 싶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 저런 상태가 무서운 상태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그렇죠. 깨달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 계속 캐릭터를 따로따로 얘기를 하시겠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세드니스가 더 약간 중요하고 소중하구나 이런 것도 조금 혼자서 영화 보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이 감독님의 이 영화의 주 메시지가 바로 조이처럼 하면 안 되고 그 조이도 이제 그걸 깨달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슬픔은 슬픈 대로 네. 그리고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기쁘면 뭐 기쁜 대로 그러니까 그 감정에 충실하자. 이제 조이처럼 지금 조이가 지금 독재를 하다가 그죠? 예, 독재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사고가 몸을 났는데 떠났다가 사고가 났고 그래서 이제 사고 겨우겨우, 중간에도 계속 독재 때문에 이제 슬픔이를 두고 자기 혼자 돌아가려고 그쵸. 버리잖아요. 심지어는 중간에 심지어. 한번 버렸죠. 네. 심지어 슬픔을 버리기까지 하고 그 독재를 계속 유지하다가 진정한 조증이 될 뻔했죠. 예, 중간에 깨달아요. 이제 슬픔이가 슬픔이 라일리를 위해 한 일들이 많구나. 근데 그거를 이제 빙봉이를 처음에 위로할 때 알게 돼요. 그쵸. 빙봉이를 위로할 때 네. 슬픔이도 저런 역할을 하고 그 슬픔을 통해서 치유가 될 수 있구나. 어떻게 저렇게 빨리 치유를 했지? 약간 그런 걸 보고 네네. 좀 깨닫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기쁨이가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변화시키고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장면이 이제 끝에 나오죠. 이제 그 자기가 해결을 안 하고 이제 슬픔이한테 이제 충분히 슬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위임을 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예. 몰라도 마지막에는 이제 그 구슬들이 이제 하나의 감정이 아니고 복합적인 구슬들이 되잖아요. 그쵸. 색깔들이 섞여 네네. 있는 예. 그런 것들도 표현 되게 잘한 것 같고. 그게 또 매력적이었던 게요. 그 아이 때 정말 아이 때 기쁨으로 꽉 차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중앙 메모리. 네. 기억 근데 보관소. 예. 근데 이 나중에 거기 들어 있는 구슬들은 다양한 색깔들이 다 맞아요. 들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진짜 이 인간이 나이가 먹고 그리고 많은 기억을 갖게 되고 하면서 그 주 기억들이 단순히 기분 좋은 기억들로만 차 있을 수는 없는 거고 없는 거 그럼요. 당연한 예. 거고 그런 것들을 저렇게 어떻게 잘 표현했을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노랗게 행복하던 기억이 세드니스가 만지면 이렇게 파랗게 변하잖아요. 네네. 사실 그 부분도 저는 굉장히 되게 공감이 갔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굉장히 좋았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바뀌면서 그 환경이 바뀐 거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바뀌면서 예전에 좋았던 게 애잔해지고 아쉬워지고 이렇게 아련해지면서 슬픈 슬퍼지는 기억이 거거든요. 될 수도 네. 충분히 될 수도 있다는 거를 맞아요. 그것도 표현을 되게 잘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슬펐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러 와줘서
기쁜 그쵸. 기억으로 바뀐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슬픔과 기쁨이 한 구슬에 공존하고 있었는데 이 조이는 이걸 그냥 이건 무조건 기쁨이야. 무조건 기쁨이니까 슬픔이는 너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라고 자꾸 한 거예요. 자기 암시를 했고 우긴 거죠. 우긴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막 더 일이 꼬이고 그랬던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완벽하게 받아들이자 이런 주 메시지가 이 감독님이 가장 이 작품에서 가장 네. 좋은 메시지를 잘 표현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조이는 어떤 분을 닮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만 넘어가고요. 누구 닮았죠? 누구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분이 있습니다. 마치 이니셜만. 대한민국의 볼트모트 같은 분이 계시는데 뭐 성별은 좀 다르시지만 어쨌든 그분 같은 생각나서 약간 무섭습니다. 이거는. 그렇다고 치고 누굴까 나 진짜 궁금하다.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인가? 아닌 것 같은데. 아, 대통령이에요? 아니, 누구라 말한 적 없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그 새드니스는 한 번에 따로 떼서 말하고 나머지 세 캐릭터는 한 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버럭이와 까칠이 그리고 이제 소심이 네. 이 세 캐릭터들은 역시 표현은 정말 잘했어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작했다고 치면은 저는 그러니까 까칠이보다는 약간 다른 캐릭터가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떤 예를 들어서 자존심 같은. 예를 들어서 비슷한 거예요. 지금 어. 까칠이랑 네, 비슷한 건데. 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요즘에 애들 가르칠 적에 친구와 교우 관계 같은 걸 가르친다기보다 그 친구를 경쟁 같은 경쟁자로 거에서 인식하죠. 네. 이기게 하기 위한 그런 식으로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릴 때부터 아예 어릴 때 모를까 이제 교우 관계라든가 우정 같은 걸 쌓기 전에 내가 이 친구를 이겨서 하나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거를 더 강요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제가 물론 그 시대를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셔서 저는 자유롭게 자랐거든요. 근데 그래서 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미국과 우리나라의 좀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들었었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저희 막내라 네. 그냥 그 저희 집과 아무 관계 없이 자랐거든요. 그냥 제 맘대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이 기대가 크면 클수록 아이들이 억압되고 힘들고 맞아요. 뭐 이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째들이 그래서 좀 힘든 것 같고 뭐 저는 뭐 막내라서 사실 뭐 기대는커녕 뭐 그냥 편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자존심보다 뭐 그래서 아무래도 경쟁 안에 있지 않았는데 근데 그게 또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관여를 또 안 해주시니까 그게 오기가 생겨서 뭔가를 하게 되는. 이기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보여주고 싶은 거죠. 갖고 예, 부모님 저 이만큼 성공했어요. 그래서 하라는 공부 안 하고 음악 만들겠다고 개기고. 네. 그렇군요. 뭐 제가 지금 한세 씨가 얘기한 딱 그 케이스예요. 장녀인데다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가 조금 결혼을 늦게 하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집안에서 막 기다리다가 본 손주였고 그다음에 엄마가 굉장히 학구열이 높으신데 본인이 하지 못한 거를 이제 자식대에서 해주기를 바라셔서 굉장히 많이 투자도 하시고 기대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뭔가 큰 인물이 될 줄 아셨지. 어렸을 때는 그 기대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버리지 않고 계셨었어요. 근데 결국엔 백수가 되셨죠. 백수가 좋은 거야. 영농 후계자라고 해줘요. 그렇죠. 영명이죠. 그렇죠. 예, 백수가 아니네요. 제 지금 주식회사를 차려야 될 판이에요. 그 여튼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기대가 많은 만큼 굉장히 바라는 것도 많고 시키신 것도 많고 그렇죠. 하면 안 되는 것도 많았어요. 그리고 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언니가 모범이 돼야 되고 언니가 잘 돼야 동생들도 잘 되는 거고 네가 그러니까 엄마가 없을 때는 큰 언니가 엄마니까 엄마 역할로서 동생들한테 잘 해야 된다. 이거를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사춘기라는 거를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 시대에 겪어야 될 감정들을 그냥 꾹꾹꾹 누르고 지나갔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의 그
전문적인 용어는 제가 이제 지금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엄마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 만났을 때 제가 되게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론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특정한 상황이 되면 나한테 뭔가를 강요하거나 나한테 뭔가를 이렇게 바라고. 불편하게 하거나 하면 이제 그게 저기 매칭이 돼가지고 그 불편한 감정이 배가 되고 그것들이 이제 감정이 폭발하는 거죠. 그때 확 앵거가 살아나는군요. 그렇죠. 앵거가 앵거 정도가 아니라 앵거가 100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화를 팍 표출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어렸을 때부터 계속 누르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팍 표출을 하지 못해서 속으로 병이 나는 거예요. 앵거가 터질려고 하면 소심이가 다 눌러버려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 자율신경계가 망가지는 거죠. 항상 소화전을 들고 있는 소심이가 매일 잡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소심이가 불을 잘 꺼주면 다행인데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불이 그럴 터지지 수가 않게 없어요. 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속에서 타게 만드는. 슬플 때는 울어야 되고 화가 맞아요, 나면 맞아요. 화를 내야 되고 기쁠 때는 크게 웃을 줄도 알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제때제때 해주지 못하면 당연히 탈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상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우리 영화에 나왔던 앤더슨 부부처럼 네. 라일리의 엄마 아빠처럼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 아이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 영화에서 라일리가 한번 막 삐뚤어져가지고 까칠이가 아 됐거든요 했을 때 바로 이제 엄마 아빠 뇌에서는 막 이제 비상벨이 깜빡깜빡 그쵸. 울리잖아요. 그런 거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부모라면 이 영화에서의 앤더슨 부부는 굉장히 좋은 부모인 거예요. 그렇죠. 그 대드는 거 말라서 한 얘기인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제 기억에 자막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날 좀 내버려도 네, 그런 뭐 말도 리벌런 같은 네, 네, 걸로 아는데 네. 원래 그 영어 그 원문으로는 셧업인가 나와요. 그 닥쳐예요. 네, 제가 듣기로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게 세게? 예, 되게 순화해서 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게 거칠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날 좀 내버려둬요라고 했으면은 이거 무슨 일 있니? 이게 정상인 건데 닥쳐요 이렇게 하면은 아 앵거가 버튼 확 눌렀을 때. 그때 그때 앵거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이제 앵거가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때 버튼 누르 시키죠. 예, 지시를 해서 가장 눌러! 센 걸로 해라고 했더니 네 방으로 가. 이게 가장 센 거라고. 그것도 살짝 되게 순화가 된 게 아닌가. 약간 그 여튼, 외국에는 예. 뭐 네 방에 가 있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좀 센 그 외출 금지 시키고 이런 게 네. 제일 센 거니까. 그거에 속하니까요. 그 이 앵거가 싫어하는 게 하나 있죠. 그 트리플 덴트 껌인가? 이 광고 들어가면 이제 막 미쳐버리는. 그걸 보고 느낀 건데 사실 내가 의도하지 않고 생각이 머릿속에 나는 연드는 기억들이 노래들, 있어요 간혹. 그리고 꿈에서도 이상하게 자주 꾸는 꿈이 있어요. 아 그래요? 딱히 뭔가 결말이 있는 건 아닌데 똑같은 장소에서 내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를 이거 지난번에도 꿨던 꿈인데 이러면서 또 꾸는 꿈이 있거든요. 좀 꿈을 잘 안 꿔서. 예, 그래서 이게 약간 이런 기억 속에 조작할 수 있는 장치 같은 게 정말로 있는 게 아닌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어쨌든 인간이 겪고 있는 네. 어떤 초자연적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일상적인 겪고 있는 어떤 그 뇌의 작용들을 네. 너무 해학적으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생리학이나 심리학적인 그 분야에 맞게 내용을 잘 버무렸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실제 그런 검증을 많이 네, 받고 맞아요. 각본을 정리를 했다고. 신경세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좀 본 것 같은데 네. 저는 꿈을 엄청 많이 꿔요. 그냥 저는 그 두 가지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의 저와 그 꿈속의 제가 따로. 그러니까 제가 인터스텔라를 좋아하는 이유도 꿈속에 들어가면 거기서 또 자아가 형성돼서 거기서 어떻게 또 놀아요. 신나게. 꿈 꾸고 더 신나죠, 사실 꿈속에서가. 훨씬 재밌어요. 그렇죠. 네, 근데 날라다니고. 저는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원하는 꿈을 좀 꾸거든요. 좀 이렇게 모험을 좀 많이 하고. 그 루시드 드림이라고 네. 실제로 이제 자기가 이제 꿈속에서 꾸민 거를 자각해서 네. 자각몽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제가 이제 꿈이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모든 걸 다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네. 하늘을 날아다니고 뭐 슈퍼맨처럼 뭐 자동차를 집어 던지고 자기가 그동안 못했던 것들, 그래서 돈을 펑펑 쓴다든가 그렇죠. 가지고 싶었던 거 하고 싶었던 거 다 하고 그리고 다시 꿈으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이제 우리네 인생처럼 100%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느낌은 아니고 또 하나의 인생을 사는 느낌이긴 한데요. 네. 근데 이게 그 한 반 정도는 네. 이 가끔 이게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갑자기 악몽으로 변한다든지, 예, 갑자기 뭐 그렇게 하면서 뭐 당황하면서 깨는 경우도 많은데, 왜냐면 가위를도 제가 잘 눌리거든요. 거의 어렸을 때는 가위를 매일 눌렸어요. 그 이게 항상 중간에 깨고 다시 자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어느 정도냐면 가위 눌렸네? 그냥 잘까 깼다 잘까 이렇게 선택할 수 있을 정도. 갑자기 나병 그죠? 특집으로 지금. 네, 그 정도, 그러니까 뇌가 그 정도 움직여요. 실제로. 실제로 그 판단을 꿈속에서 하고 있어요. 저는 가위 눌러본 적은 없는데 이게 되게 진짜 자주 눌리시는 분은 또 눌렸네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그냥 본인이 깰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말초신경이라고 하죠. 네, 손가락, 네. 손끝, 발끝 이런 손끝, 데 발끝 움직이다 이렇게 보면 쫙 움직여가지고. 풀린다고. 근데 깰 수는 있는데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이게 저도 이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쉽게 깨지는 느낌은 그래요? 아니에요.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게 제가 보니까 그게 오랜 다년간의 경험으로 인해서는 이거는 약간 이게 신체를 움직이는 거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체를 움직이려고 하니까 힘은 들어가는데 움직여지진 않는 그런 느낌? 그렇게 강하게 힘을 줄 필요가 없이 그냥 까딱까딱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깬다고 그냥 하시더라고요. 몸이 계속 예. 저린 느낌으로 남아요. 그건 절대 그리고 그렇게 네. 또 되지 그거는 않고요. 사람마다 좀 다를 차이가 수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정말 심각한 거는 그때가 아니고 이제 가위와 그 꿈이 연동될 때가 있거든요. 환청이 들린다든가. 연동될 때는 이건 답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제가 이제 길거리를 막 걸어가고 있어요. 막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차에 치는 꿈을 고양이 꿨어. 한 마리가 옆에서 이렇게 갑자기 절 쳐다보면서 같이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 누구니? 뭐 하면서 막 그때까지는 되게 즐거운 약간 미야자키의 밝은 씬의 어떤 초원을 걷는 그런 느낌이에요. 거기까지는. 근데 갑자기 주위에 조이가 가득한. 근데 갑자기 그 누가 고양이가 나를 덮쳐서 이렇게 바닥을 갑자기 끌고 가는데 그 바닥이 초원이 아닌 거예요. 갑자기. 등짝을 보자 이런 거. 그럼 이렇게 쓸려서 딱 가다 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가위로 넘어가는데 이 그 현실 그 꿈이 배경과 그런 것들이 연결돼요. 그럼 그때는 되게 내가 이게 그냥 가위가 눌리면 가위 눌렸구나 이게 되잖아요. 내가 분명 자고 있었으니까 아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잠을 자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게 내 진짜 초원을 걷고 있었는지 구별이 안 가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꿈이니까. 근데 가위로 넘어가면 진짜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요. 깜짝 놀라갖고. 그 다음에 나 왜 이렇게 됐지라고 고민. 이게 시간으로 따지면 한 1시간 정도 고민한 뒤에 이게 꿈이었다는 게 꿈이구나. 가위 눌렸구나. 그걸 뒤에 알게 돼요. 그럼 1시간 동안 공포에 계속 떨고 있는 건데 대박인 건 제가 인셉션 영화를 보고 진짜 감동받은 게요. 그러고 나서 딱 깨보잖아요. 그럼 제가 잠든 지 15분도 안 됐어요. 꿈에서 꿈을 꾸고 그 꿈에서 꿈을 꾸는. 그 짧은 시간이 거의 한두 시간, 3시간 이렇게 느껴졌던 거예요. 15분. 꿈속에서는 그런 거죠. 네.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꿈, 긴 이런 거 너무 꿈이 싫은데. 깨기 전에 한 5분 정도의 맞아요. 모든 내용이 다 담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셉션 보고 영화 보고 전 감동을 했어요. 제가 진짜 인셉션과 토템을 인터스텔라 이런 거는 토템을 하나 구해보세요. 네. 인셉션처럼. 요새 그 지금 시작한 드라마 중에 오나의 귀신님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박보영 씨가 나오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얘기는 들었어요. 박보영 씨가 할머니가 무당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이 이 박보영 씨한테 자꾸 달라붙으려고 하는데 보면은 그 귀신의 눈으로 봤을 때 기가 센 사람들은 다 회색이고 기가 약한 사람은 칼라로 보여요. 그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박보영 씨가 귀신을 쫓기 위해서
항상 초를 켜고 향을 피워요. 집에 초와 향을 좀 구비를 해놓으시고 주무실 때 불 안 나게 근데 잘. 이제 예. 의학적으로 보면 제가 조사를 많이 해봤는데 의학적으로 보면 그 심장이 네. 선천적으로 좀 약한 사람들이 그 잘 때 심장이 느려지거든요. 원래 기존 맥박보다 그러겠죠. 잘 때 네. 심장이 느려지는데 지금도 느린데 더 느려지니까 이게 약간 무호흡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피가 안 돌아서. 그래서 이제 반 죽음 상태가 예, 되는 예, 예. 반 가사 상태가 돼서 그것 때가 산소가 안 도니까 그때 그게 가해가 눌리는 대표적인 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도 제 맥박을 재면 한 55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상당히 낮은 거 아닌가요? 상당히 낮은 거죠. 네. 평소에 55가 나오고 병원 가야 되는 잘 때는 아마 맥박수인데. 40도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반시체. 그렇다고 제가 그 혈압이 낮은 건 또 아니에요. 혈압은 정상인데 맥박이 이렇게 느려요. 반시체 MC 한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 우리가 새드니스를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아, 세데스 너무 예뻐. 프로딩딩한 여자의 근데 정말 뽀동뽀동해가지고. 정말 놀라웠던 게 그 캐릭터 자체도 있잖아요. 예. 그 조이는 이렇게 조증의 사이코패스. 위로 이렇게 머리카락도 다 이렇게 올라가 있고 반짝반짝 가루도 막 이렇게 뿌려져 그죠, 있어요. 그죠. 근데 조이만 색깔이 주황색, 초록색, 파란색이 섞여 있어요. 조이는 파란색 여러 가지 섞여 있죠. 네, 머리카락은 예, 파란색인데 예, 예. 옷은 초록색에다가 예. 전체적인 느낌은 이제 그래서 노란색에. 리더인가 봐요. 그런가? 근데 이제 새드니스는 올 블루죠. 블루. 그러니까 외국에서 약간 블루를 우울한 네. 거에 대한 그렇죠. 상징으로 보잖아요. 그러다가 이 안경 쓰고 이 통통한 동글동글한 몸매에다가 어쩜 저렇게 딱 새드다. 말투가 또 맞아요, 말투가 대박이에요. 말투도 와 이거 나 편한 것 같아. 또 데려가면서 발만 발로 끌고 가는 것도 편한 것 까딱까딱 같다고. 대는 거. 아 어쩜 그렇게 표현을 잘했는지. 그러니까요. 근데 뭐 이 감독님의 의도라 그러면 정말 소름 끼치게 대단한 부분인데 이 슬픔이가 이 시간이 지나고 역할 물론 그 스토리 진행상 뭐 많은 역할들을 하긴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너무 사랑스러워져요. 그러니까 맞아요. 약간 얘가 맞아요. 어떤 진짜로 주연이었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숨은 주인공 같은. 네, 맞아요. 근데 슬픈데 그 슬픔이란 아이가 사랑스럽게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독님이 그렇게 만들려고 처음부터 기획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거면 정말 대단한 작품인 거죠. 근데 제 생각에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딸이 실제로 11살 때 내성적이 되었다라고 네, 했기 그렇죠. 때문에 가장 기쁜 캐릭터와 가장 슬픈 캐릭터를 주인으로 잡아야겠다라고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나머지 세 캐릭터는 거의 이제 조연이잖아요. 100%. 그렇죠. 네. 그 중간에 사라졌다 나타나는 네. 그 실제적으로 사라진 거는 기쁨이야 슬픔이었겠지만 네네. 네. 그런 걸 또 표현도 그렇게 한 것 같아서 대단한 게 아닐까라는 근데 생각이 듭니다. 그 머리 모양 자체도 눈물 방울을 이렇게 뒤집어 네, 놨을 맞아요. 때의 네. 모양으로 모티브가 눈물방울이라고 하더라고요. 형상화한 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 슬픔이가요? 슬픔이가 모티브는 눈물. 그런 것까지 되게 디테일하게 감독님이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슬픔을 끌어안아야만 이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게 이 영화 내내에서 계속 얘기해주는 그렇죠. 주제인 것 같거든요. 예. 맞아요. 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에 조종관이 먹히지 않을 정도로 네. 감정을 못 느끼는 아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그 상태가 돼서 어른이 된 친구들도 많죠. 있어요. 많을 것 같다. 자기 감정이 파괴된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네. 자기 감정 표현을 아까 말했듯이 표현하는 거를 되게 억압돼서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 상태를 나이가 먹어서 겪었었어요, 사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그 상태가 되면 아무 얘기도 들리지 않거든요. 굳이 뭔가를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럴 때 이제 주변에서 이래야지 저래야지 힘내라 뭐 얘기 암만 해줘도 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새드니스인데요, 그냥. 새드니스 상태에서 계기판이 고장난 거죠. 그렇죠. 아주 그거 막 그거죠. 너무 슬퍼서 네. 걷지도 못하겠어라는 그래서- 상태에서 계기판이 고장났으니까 이제 정상을 네. 돌릴 수 없는. 그래서 사실 그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병 중에 우울증이라는 게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맞아요. 이게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이게 언젠가는 치고 올라오겠지가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도 진짜 더 깊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계기판이 다 꺼지도록 아무 감정 없이 뭐 배도 안 고프고 맞아요. 잠도 안 오고 뭐 이렇게 음. 어디 부딪혀도 아프지도 않고 저는 잠 맞았어요. 누가 욕을 해도 음. 뭐 그래 너는 그래라 막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영화에서는 다행히도 이제 조이와 슬픔이가 세데니스가 돌아와서 그죠. 슬픔이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상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지금 11살이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어른이 돼서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충분히 내가 슬퍼하고 그거를 이제 딛고 일어나고 내가 스스로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어야 그게 정상화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번외기는 하지만 제가 그래서 한동안 이제 수도원회를 다녔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받은 치료법 중에 하나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에게. 그래서 뭐 한세 씨면 한세야 본인이 본인에게 안나야 네가 지금 많이 힘들었지? 너의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모른 척하고 싶었어. 이런 식으로 본인하고 대화하는 거를 이제 각자 해요. 저는 자연 치유를 하고 있었네요. 전 항상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저 하루 종일 혼자서 일하잖아요. 심심해서 저는 혼자 얘기해요. 근데 이거 이렇게 야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제가 여자친구가요 저보고 좀 조용히 하래요. 빙봉이가 아직 근데 떨어지지 않은. 그거는 약간 반작용인 것 같은데 그거는 빙봉이죠, 예. 빙봉이. 옆에 MC 빙봉. 사람이 있는데도 그러는 거는 반작용인 것 같은데 그냥 조용히 차분하게 이제 하루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내가 주는 위로와 그렇죠. 그다음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냥 나랑 하는 대화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의 요지는 내가 나를 위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아낄 줄 알아야 그래야 정상적으로 더 이제 좋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나아갈 있다. 수 있다. 예. 근데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네. 꾸준히 하는 게 있어요. 비슷한 맥락인데 자기 자신과 떠들기. 아니 그거는 이제 너무 외로우니까 혼자 예. 작업을 혼자 하니까. 그러니까 그건 외로우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요. 이제 작업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좋은 작품을 쓰고 뭐 이렇게 했으면 제가 그 컴퓨터를 끄고 마무리할 때 선물을 주나요? 저한테 얘기를 해요. 오늘 되게 수고했다고. 그건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수고했으니까 오늘 소주 한잔 하자. 근데 그 말을 했어. 술 마신다는 거. 혼자 예. 저 혼자 먹거든요, 소주를. 그러면 그 혼자서 그 작품을 써고 그걸 들으면서 그리고 아니면 뭐 영화를 뭐 이렇게 하나 보면서 소주 한 잔 마시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엄청난 선물이에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그때는 솔직히 누구한테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각자 자기 자신한테 선물을 선물을 주는 방법을 꼭 찾는 거를 전 추천을 해요. 맞아요. 네. 그럼요. 그게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가 꿈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왜 살아야 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타인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완전히 자신을. 맞아요. 자기가 뭐 대학을 가도 왜 가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부모가 공부를 했으니까 하는 거고. 얼마 전에 TV에서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걸 했었는데 대학생들을 상대로 아니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설문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좋은 다큐네요. 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시험지에 주관식으로다가 이렇게 쓴 거를 컷 넘기면서 보여주는데 대학에 가야 되니까, 대학에 그러니까요. 가서 좋은 회사를 가야 되니까, 대학에 가서 좋은 회사를 가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대학에 가서 좋은 회사를 가서 돈을 벌어야 돼서 성공해야 되니까. 그게 지금 너무 슬픈 일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자기가 왜 공부하는지 모른다는 걸 그게 얼마나 슬픈 그러니까 이 거예요. 말들이 웃긴 게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간다고 치면 뭐랄까 돈의 논리에 따진다고 치면 남을 돈 벌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희생해서 산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네가 희생해서 재벌들의 돈을 벌어줘야 된다라고 돼버리는 거기도 하고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중퇴하고 그 주차장에서 폐품 주워다가 컴퓨터 뚱닥뚱닥 만들어가지고 물론 친구 배신하고 하고 뭐 사기도 많이 치지만 자기 자식 아니라고 약물에 빠져가지고 사기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실패해가지고 정말 그 쇠고랑 차는 사람도 있고 깡통 차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정말 세상을 자꾸 흔드는 대단한 인물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온다기보다 진짜 그런 기업들한테 먹여 살려주는 그런 인재를 육성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되게 아쉬운 게 되게 많더라고요. 다들 자아 성찰을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네. 네. 이 영화를 보시고 맛있었던 부분, 맛없던 부분 그래서 이제 이 메뉴를 한달 추천할지 안 추천할지 한 줄 평 별점 부탁드립니다. 일단 맛있었던 부분은 그 캐릭터 한 명 한 명 나올 때마다 그게 우리네 인간 감정을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심지어 그 빙봉이라든가 아니면은 중간중간 나오는 그 껌을 회상시키려고 애들이 장난치려고 다시 올려보내고 기억 소각자. 예. 예. 기억을 다시 올려보내. 야 우리 예, 예. 재밌으니까 돌려보낼 거야라고 했던 한 그런 번 더 보자 막 그러고. 세세한 것도 정말 잘 표현한 것 같아서 맞아요. 근데 그게 또 많은 웃음을 또 준 것 맞아요. 자체 음. 뜬금없는 슬픔인데 그게 너무도 슬퍼서 진짜 어떤 이 그게 절정을 이루게 한 것 뭐 이런 뭐 계속 말하다 보면 진짜 네. 그 영화를 다시 다 설명하게 될 것 같은 정도로 정말 맛있었고요. 맛없던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영화 시작부터 재밌게 봤고 단지 영화 시작했는데 라바라고 네. 네, 맞아요. 이상한 거를 했는데 왜 틀어주지? 그걸 왜 틀었는지 그게 좀 맛없었어요. 아 진짜 오히려. 왜냐면 우리 영화라는 걸 기대를 하고 딱 보잖아요. 아예 뭐 dream. 예, 근데 나는 기대하고 딱 이 영화가 시작하는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뚱맞은 게 나와서 뭐 예고편도 아니고. 근데 그거는 모든 픽사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앞에 모든 단편들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 전부 다 그랬던 전부 것 다 같아요. 그래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 특징이죠. 단편 중에 좀 제일 재미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을 좀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아까 픽사 서산섬이 단편들이 다 재밌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단편은 그닥 재미가 없었던 이건 것 약간 같아요. 뮤지컬 같은 느낌으로 만들려고 네. 했기 때문에 음악에 너무 많은 집중을 했죠. 네. 음악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여튼간에.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앞에 좀 집중력을 잃었다 뭐 이런 게 부분이 이제 맛없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인사이드 아웃 자체로는 저는 맛없는 부분은 없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메뉴는 무조건 추천하고요. 뭐 예. 애들이랑 가족들도 같이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연인도 같이 보고 혼자 봐도 되고 뭐 하니까 무조건 그냥 네. 극장에서 내리기 전에 빨리 가서 닥치고 봐라. 예, 무조건 가서 보시길 바라고요. 한 줄 평은 지금 내 머릿속에도 다섯 친구들이 서로 논쟁을 하면서 날 조종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한 줄 평이고요. 마지막 결정. 별점은 뭐 아주 당연하게 뭐 단점이 없었으니까 저는 5점 만점 주겠습니다. 5점 만점 처음이잖아요. 아니 몇 번 하신 것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한두 번 했어요. 네. 아, 생각보다 네. 잘 주세요. 그 애니메이션 하신다고 할 적에 되게 막 거부감을 보이시더니 맞아. 5점을 주시네요. 내가 예고편 봤냐고 물어봤었는데. 그러니까 막 화를 내시면서 안돼 제발 그런 거 하지 마. 아니 그러시더니. 저는 예고편이요 정말 재미없을 줄 알았어요. 예고편이 정말 재미없게 편집됐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군요. 아니 진짜 저 같은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제가 그때 예고편 보면서 느낀 게 와 머릿속에서 5명이 조종해?
진짜 유치하겠다 이 생각이었거든요. 그 그래요? 예고편만 보면요. 파워레인저 같은 전대물 같은 느낌. 네, 완전 유치해요. 진짜 그 예고편 유치하게 편집이 됐어 실제로. 보면서 와 진짜 근데 유치하겠다 했거든요. 저는 반대로 예고편 보고 어머 아, 저런 생각을 그러면서 되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봤거든요. 와 저는 이게 되게 이상하게 표현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캐릭터로 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조금 처음에 낯설긴 했어요. 낯설는데 좀 약간 유치한 느낌? 그 세계관 자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 패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감독님의 세계관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것 네. 같긴 해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예. 아나 씨는? 예, 저는 지금 계속 내내 얘기를 했지만 뭔가 계속 내가 이 영화의 나를 비춰가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같이 쭉 볼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영화 중간중간 짬짬이 정말 디테일하게 표현된 것들, 그리고 이제 캐릭터들 또 막 중간중간에 이제 유머 코드들 이런 것들이 다 되게 좋았고요. 그런 것들이 맛있었고, 그러니까 맛이 없었다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거의 자막판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운이 많아요. 네. 저도 자막판으로 보기는 했는데 사실상 이 영화를 어린 우리 친구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린 친구들도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내가 조종당하고 있었어. 이러면 어떻게? 아이들이 뭐 자막판으로 안 보고 더빙으로 보기는 하겠지만 이 세계관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어느 정도 할까? 약간 그거에 대한 조금 더 친절한 설명을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제 그 라일리의 머릿속뿐만이 아니라 엄마의 머릿속, 아빠의 머릿속, 그리고 끝에 보면은 뭐 반 친구의 머릿속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게 여러 개 각각의 세계관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약간 어린 친구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역대 픽사 하더라고요. 애니메이션 중에 가장 복잡한 네, 상태니까. 지금 그런 거가 이제 있었고, 그리고 왜 그 조이하고 그 새드니스가 기억 저장소에 갔을 때 아까도 그 껌 광고 계속 올려가지고 이렇게 틀어주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 이제 코어 핵심 기억들을 그걸로 이렇게 튕겨가지고 본부로 먼저 보내줘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걸 저도 그렇게 그럴 거라 네,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그걸 굳이 지금 계속 역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구나. 그 아저씨들하고 잠깐 얘기를 해서 정말 뭐 안전하게 먼저 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긴다거나 뭐 이런 것도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막 작당 모의가 가능할 것 같긴 또 한데, 그런 거는 싹 이제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 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다가 망가지고, 그리고 이제 막 그 얇은 줄을 따라 본부에 가려다가 막 다 부서지고 막 이러한 역경들을 계속 막 보여준 게 아마 극적인 장치를 위해서 그러시기는 했겠지만, 감독님이 조금 더 설계를 디테일하게 하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그리고 저의 한 줄 평은 나를 돌아보게 하는 영화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별점은 저는 4.5점 주겠습니다. 당연히 추천이시겠고. 예, 당연히 추천이고요. 이거는 무조건 추천입니다. 예. 저는 이거는 오히려 애들보다 어른들이 봐야 하는 영화라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애들은 그냥 그걸 재미로 볼 수 있겠지만 어른들은 진짜 이거를 자아 반성을 하면서 자신의 그 뭐랄까 수양을 쌓는다고 할까? 그렇죠. 그런 감정으로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서 무조건 어른들이 봐야 하는 그런 영화로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번 주에 보자 했었던 거기도 하고요. 저는 일단 그래서 맛있는 점들은 이런 자아 반성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이 픽사의 상상력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하나하나 다 맞아요. 깨알 같은 네. 모든 상상력을 다 동원하는 것 같거든요. 그 전에 예전에 그 업이라든가 월이라든가 아니면은 몬스터 대학교, 그리고 제가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뭐 카, 그리고 이제 또 좋아하는 영화는 뭐 토이스토리, 기타 등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원리. 예, 원리도 그렇고. 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도 정말 떨어지지 않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드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맛있고 다 좋았고요. 하지만 별로였던 거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원리와 업을 제가 너무 좋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비할 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그 두 영화가 저한테는 너무 완벽한 이야기였는데 네. 그 정도보다는 좀 떨어졌다라는 게 좀 아쉬웠던 거고 한줄평을 미리 말하자면 행복뿐만이 아니라 불행도 내 자신을 인정해야 내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다. 억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은 이야기인 것 같고 당연히 전 추천이에요. 네. 그리고 저는 5점 만점에 4점을 주고 싶어요. 아.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듯이 업과 원리에 비교할 예. 바는 아니었고 음. 그리고 평소 픽사 스타일에 비했을 때는 너무 좀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단조롭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감정의 굴곡선도 좀 덜했던 거고 그래서 좀 부족한 점이 있다 싶어서 0.5점씩 깎아서 네. 4점을 네. 전 주고 싶습니다. 네. 이번 주는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을 봤고요. 인사이드 아웃으로 애니메이션이 보여줄 수 있는 무한한 상상력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현실에서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때가 된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게임을 하고 자라난 세대가 만든 영화를 보겠습니다. 영화 픽셀입니다. 아. 처음에 영화라는 거는 픽셀 굉장히 유치할 것 같다고 많이들 네. 좀 이렇게 생각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 영화라는 거는 그냥 영상을 찍어서 연속된 사진을 보여주는 걸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소설이 있는 거, 극이 있는 거를 글을 영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고 그게 좀 이어지다가 이제 상상 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기 시작했으면 지금 현대에 와서는 가장 근래에 톰 크루즈가 엣지 오브 투모로우라는 네. 영화에서 죽었다 살았다 하잖아요. 예. 이게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격적으로 게임을 하고 자라난 세대가 영화를 만들어서 이런 표현이 되는 거다. 세이브 로드가 되는 그게 일본 만화 원작인 네, 맞아요. 걸 엣지 오브 영화한 투모로우 거죠? 네. 네. 그런 것처럼 이 픽셀이라는 것도 그 팩맨과 그 네. 테트리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퐁 이런 거 포함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향수를 가진 사람들이 만든 본격 게임 덕후 네. 영화가 되는 거라서 그렇죠. 실제로 이거를 좀 보고 현실과 애니메이션의 상상의 세계가 얼마나 다른지도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팩맨이 8비트 때인가요? 그쵸. 8비트? 8비트 때죠. 팩맨은 4비트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픽셀은 어쨌든 픽셀이라는 얘기는 이 그 모니터에 픽셀 단위 점이죠. 찍히는 거죠. 점을 표현하는 건데 최소 그 단위. 예전에는 그 점이 컸죠.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픽셀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고 영화 주제는 제가 생각엔 큰 픽셀. 그러니까 그 2픽셀이라는 거는 네. 그 2D에서 점을 찍는 걸 네. 픽셀이라고 그러고 지금 이 영화는 3D 영화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픽셀이 아니고 폴리곤이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픽셀로 표현이 된 건데 여튼간에 다음 주 영화는 그래서 픽셀을 보겠습니다. 네. 다음 그럼 주 다음 주에 픽셀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픽셀을 보고 오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본 방송의 발언은 새 남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이 영화에 대한 보편 절대적인 평가가 아님을 밝힙니다. 영화 씹어먹기위원회는 영화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개인의 차이에 따라 모두 느끼는 바가 다름을 인정하며 그 차이를 존중합니다.